자,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건이 또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여성 승객이 이 버스 뒷문에 롱패딩이라고 하죠. 긴 잠바 옷자락이 낀 채로 버스에 끌려가다가 숨진 이 사고 장면 CCTV 화면입니다. 정말 이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게 왜 저희가 다루게 됐냐 하면요. 겨울에 누구나 입는 롱패딩, 롱코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누구나 탈 수 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지금 당할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일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소식을 좀 안타깝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20대 여성이 사망한 이유가 버스 뒷문에 옷자락이 끼어서다. 네.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엊그제 화요일 밤이었고요. 네네. 어두운 시간이라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8시 30분 파주예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하차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버스 문은 닫히고 출발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롱패딩은 기니까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고 네.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 여성은 그냥 버티면서 따라가는데 20m 정도를 끌려가다가 버스가 정차하면서 뒷바퀴에 깔렸는데 아하, 현장에서 아하.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또 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고를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버스를 탈 때 뒤에 가면 삐 하고 벨이 울리는 센서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른 시내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버스의 그 센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어보시죠. 일반 버스는 스태프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에 발을 하나 내려오면 양쪽에서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이 다 있으면은 칸을 막게 되면은 문이 열리고요. 또 문짝에는 그 터치 고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터치 고무는 어떤 충격이 가해지든가 아니면은 주먹 정도의 이런 게 끼었을 때 문이 열려요. 사고 난 거 정도 옷자락 같은 정도면은 안 열리죠. 그러니까 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 뒷문에 장착된 센서는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계단 아래쪽에 안쪽에 보면 센서가 있어서 내리는 승객들이 내리는지 타는지 그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안에 승객이 다리를 대고 있으면은 문이 이해하죠.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센서가요. 이 문과 차 본체 사이에 가느다란 고무관이 두 개 센스가 있답니다. 이건 충격이나 얇은 물체가 눌릴 경우에 다시 열리게 되는 센서인데 문제는 이 사람 주먹 크기 정도 이상의 물체가 꼈을 때만 작동을 하지 그렇죠. 얇은 옷에는 작동을 안 한다라는 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얇은 옷도 이게 우리가 좀 재질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체중을 끌고 가거든요. 그냥 네. 뜯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게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문도 똑같은 그렇죠. 원리예요. 그런데 모두 다 저런 기준이라면 앞으로 이 긴 코트가 끼었을 때 네. 심각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지하철에서도 몇 해 전에 유사한 사고가 나서 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재현 변호사님 지금 센서는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전후에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확인해야 될 의무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아니 그럼 센서 없을 때는 그냥 맨날 사람들 옷 끼었을 때 출발했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운전 기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이걸 확인하고 그 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게을리한 잘못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하. 거기다가 피해자가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보험 특례 적용 안 돼가지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네. 일단 그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네. 운전자가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버스 운전자의 입장도 전해지고 있는데 버스 운전자는 사실 이 상황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전재현 변호사 말처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센서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센서가 작동을 잘 할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네. 이것도 뭐 저는 진실관계는 모르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뒷문에 있는 감지기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다 내렸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센서가 주먹 크기 정도가 아니면 지금 감지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걸 보지 못하고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요. 예컨대 뭐 뒤에 볼 수 있는 백미러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도 있거든요. CCTV도 차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안전하게 출발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버스 회사의 다른 분과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버스 기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 승객들이 모두 착석을 했는지 확인 후에 버스를 출발한다. 이런 기본적인 거. 두 번째로 승차 하차 시에 승하차가 완료가 됐는지를 모두 확인하고 문을 닫고 출발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네. 교육을 하는 네. 기본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가 버스 밖의 상황까지 살피지는 않잖아요. 버스 기사는 안에서 내부의 안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지만 밖의 상황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하차가 완료된다는 게 네. 밖의 상황이라는 게 옆에 지나가는 차를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버스에 지금 타고 있던 손님이 뭐 신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아. 옷이 끼었다면 아직까지 운행 지금 내 차를 지금 승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승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제가 지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그러면 밖의 상황까지 살필 주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나는 과실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네. 일상적으로 겪는 일인데 네.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뒤에 잘 보고 문 여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오토바이 옵니다. 네. 지금 문 열지 마세요. 이제 여세요. 그럼 기사 말을 듣고 내리거든요. 네. 그렇지만 문 열었다가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안전주의 책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네. 제가 예단컨대 네. 하임리히 법칙이 있어요. 네. 하나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 29번의 위험 시그널이 있고 그렇죠. 그 전에는 300번의 아주 작은. 작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사망까지는 아니어도 옷자락 끼어서 버스 출발하네? 네. 옷이 뜯겼거나 네. 옷을 뺐거나 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더 많은 배수가 있을 것이다. 아하. 그런데 이것이 방기된 결과 사망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택시에 옷 낀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하철에, 끌려갔었어. 낀적 있죠. 끌려갔었어.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버스 운전기사는 여러 명의 안전을 책임지니까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시간에도 거죠. 쫓기시고. 네. 지하철에도 센서가 있지만 사람이 많을 때 제 문 쪽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옷자락이 꼈는데도 문은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옷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센서가 얇은 거에 작동 안 하는구나. 저는 그때 알게 됐는데 이번 사고는 이게 또 안 좋은 일들이 다 상황이 겹쳐서 발생한 아주 불행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옷을 두껍게 입는 만큼 더 둔할 수 있습니다. 옷이 꼈는지 안 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